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3세인 신혼시댁입니다. 남편과 함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요. 고민이 되어서 저 혼자 생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글이 두서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진심 어린 의견들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 정부기관 산하업체에서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이혼을 했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줄곧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는데 사귈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경제적인 무능과 외도 때문에 시어머니와 이혼을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남편은 남편의 아버지와 관계가 여느 부자지간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이혼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아버지를 만나왔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아버지였어도 늘 안쓰러워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묵인하고 계셨고요. 늘상 저한테도 남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뚜렷이 하는 일도 없이 할아버지가 남겨진 땅을 하나씩 팔아가면서 그 돈으로 생활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아버지가 그동안 함께 살고 있는 아줌마가 서너 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아버지가 땅 부자인 줄 알고 붙어있다가 실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도 남편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지만 돈이 많다는 소문만 믿고 결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해주고 감싸줬더라면 저렇게 폐인처럼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원망스럽다고 하면서 늘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곤 했어요. 아버지 신세가 외롭기 짝이 없고 누구 하나 옆에서 따뜻하게 마음을 주는 이가 없다면서 아버지한테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예비 며느리로서 아버님을 만나 뵈었었는데 엄청 선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고 저한테는 아들과 결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 반대로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뵌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남편이 매달 한 번씩 아버님을 찾아뵙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이혼 후에는 혼자 사시다가 최근에야 재혼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나이가 62세인데 항상 소녀 같은 여린 감성을 가진 분이세요. 그 나이에도 아직까지 긴 머리에 청바지에 연 핑크색 립스틱을 즐겨 바르시고 끊임없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이셨고 잠깐이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늘 해대는 질문에 질릴 정도였어요. 오늘 나 어떠니? 볼터치가 조금 과하지 않니? 이 청바지 새로 산 건데 어울린 것 같지 않니? 네 얼굴에 못 발랐니? 유난히 피부가 좋아 보인다. 나 50대 초반으로 보이지 않니? 살이 좀 찐 것 같지 않니? 얼굴이 내 나이로 보이니? 사실 시어머니는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 상당히 동안인 얼굴이세요. 한 5년 정도는 젊어 보이시죠? 그런데 시어머니 자신은 실제로 10년 이상은 더 젊어 보인다고 착각을 하실 뿐입니다. 어머니 이쁘세요. 어머니 같은 동안이신 분은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기분이 업 되시곤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옷을 골라서 입으시느라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대부분 정장 차림이 아니라 청바지나 티셔츠 정도였고 20대 아가씨처럼 입고 다니셨어요. 저에게도 한 번씩 옷이 이쁘다면서 어디서 샀냐고 하셔서 사드린 적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젊게 하고 다니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잘 어울리시게 맵시 있게 입으셨어요. 그 나이에도 어찌나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시는지 식사도 아주 소량으로 드셨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셔서 취미로 집에서 그림도 그리기도 하시는데 화가가 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림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잘 그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편이 옷 입는 거나 헤어스타일에도 적지 않게 신경을 쓰고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들은 말인데 남편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이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선머슴처럼 보인다면서 얼굴에 하얗게 보이도록 시어머니 화장품을 발라주시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어머니가 얼굴에 화장을 해주시는 습관이 있어서 그때는 멋모르고 하고 다녔는데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화장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아서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나름 미적 감각이 있어서 집안을 나름대로 잘 꾸미고 사시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에만 기대어 사셨기 때문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집안 인테리어도 무진장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치나 허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매우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셨고 허락되는 선에서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시고 사시는 편이었죠. 신혼집은 아버님이 장만해 주셨어요. 남편이 서울 쪽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근무지는 지방인지라 그 근처에는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는 필수였어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신혼집을 신경을 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부 인테리어는 시어머니가 직접 디자인해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남편과 제가 모아 놓았던 돈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저 최소 비용을 아껴 사고 싶었죠. 그래서 그냥 돈도 많이 드니까 심플하고 모던하고 깔끔하게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실내 인테리어는 전문이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야 고마울 따름이었죠.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안다 한들 시간도 없는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게 해드려서요. 아니다. 아니야. 나 이런 거 원래 좋아한단다. 그냥 너는 내가 이쁘게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와서 구경만 하면 된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던한 느낌으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도 했지만 몸이 더워서 자주 전화로 묻는다고 할까 봐서 그냥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이뻤어요. 다만 딱 10대들 소녀 감성과 50대 중후한 감성이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남편과 제가 원했던 모던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체적인 벽지 색상이 연 핑크빛에다가 현관 전신 거울의 프레임이 화려한 금박을 두르고 있었고 손잡이와 욕실 거울도 금박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에 들 거라고 얼마나 신경을 써서 인테리어 업자랑 신랑을 하면서까지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아니어서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딱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했는데 이게 모던 스타일이야. 엄마가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봐. 네가 뭘 한다고 그런 거니? 이게 모던 스타일이 아니면 뭐니? 최대한 모던 분위기를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니? 저는 남편이 한마디 더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애써서 신경을 써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시어머니도 기껏 고생을 하셨는데 기운 팔리시겠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제 취향은 아니었어도 이쁘게 리모델링 한 것만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쁘게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신혼 살림살이를 보러 다녔고 가전제품이나 가재의 도구들을 주문해서 신혼집으로 배송을 시켰습니다. 저는 근무 때문에 주말에 내려가서 정리하려던 참이었고 신혼집에서 시어머니께서 물건을 받으시기로 했어요. 침대나 소파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신혼집에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배송만 보냈습니다. 그런 후 2주 만에 신혼집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리를 싹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자잘한 소품들까지 다 직접 구입하셔서 완전 리스 달린 공주풍의 인테리어로 다 해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표정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아니었어요. 이쁘긴 하지만 취향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살집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런 거 부담돼서 싫어요. 무슨 레이스가 이렇게도 많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너 내가 해놓은 그대로 놔둬라. 신혼집 인테리어는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아기자기하게 해야 하는 거야. 얼마나 이쁘냐? 아가, 안 그러니?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쁘게 해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저희들의 취향은 아니라서요. 취향이 아니라고 했니? 이것보다 더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러냐? 라고 하시면서 애써서 비싼 돈까지 줘가면서 인테리어 구색을 맞추려고 구입한 거니까 절대 그대로 해놓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침대 협탁 위에 있는 레이스 달린 치렁거리는 것들을 모두 다 치워버렸어요. 남편도 인형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 같다고 하면서 레이스만 치워도 훨씬 더 낫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두 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침대 위치며 소파 위의 방석이며 쓸데없는 소품들도 쳐버리고 정말로 심플하고 간결하게 가정과 가구를 재배치했더니 썩 나아 보였습니다. 욕실 감방의 핑크색 벽지만 아니었어도 훨씬 덜 촌스러웠을 거란 생각까지 들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도대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서 모던한 인테리어가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것인가 싶었네요. 모든 풍과는 한참 더 거리가 먼 분위기의 인테리어였고 남편과 제가 보기에도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도 않는 촌스러움이 가득한 인테리어였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었어요. 비싼 돈까지 들어가면서 했던 인테리어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는 수밖에요. 시어머니가 180도로 바뀌어버린 신혼집의 분위기에 놀라시면서 왜 싹 다 쳐버렸냐고 화를 내셨는데 남편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깔끔한 모던한 분위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어머니 취향대로 꾸몄냐고요. 우리가 살 집인데 어머니가 마음에 들도록 꾸미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건데 그 이쁜 것이 촌스럽다고 하냐고 하시면서 어이없사시고는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뜬금없이 재혼하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이나 저는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겉과는 다르게 속은 여린 손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혼자 사실 것을 생각하니까 신경이 쓰인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재혼 상대자는 부인과 사별한 지 꽤 되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를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앞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앞집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어머니, 왜 거기에서 나오세요? 내가 미처 너희들한테 말을 못했구나. 나도 신혼집을 이 집으로 계약했거든. 네? 어머니가 여기로 이사 오신다고요? 왜? 싫으냐? 걱정 마라. 너희들 신경 쓰이게 하진 않을 테니까. 나도 내 아들 옆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지 않겠니? 뜻밖이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매일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바로 집 앞이라서 마주치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야 함께 살다가 이렇게라도 가까이 사니까 좋을 테지만 저는 어째서 기분이 별로였어요. 보통 친정은 가까워도 좋지만 시댁은 멀수록 좋다던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지 놀라워했어요. 내심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마치고 시어머니가 이사를 오신다고 해서 가르쳐주신 피번을 누르고 들어가 봤습니다. 오마이갓! 저의 신혼집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현관부터 해서 방마다 컨셉도 똑같이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시어머니 취향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니 그대로 한 거겠죠. 정말이지 소름이 쫙 끼쳤고 이건 뭐지? 란 생각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희 집 앞으로 이사 오신 것은 좋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과 똑같이 리모델링 하신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도 저희 신혼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차라리 엄마가 우리 신혼집에서 오셔서 살고 저희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할 거 그랬네요. 무슨 섭섭하게 그런 소리를 하니?
나는 한 세트 같아서 보기도 좋구만 그래. 시어머니는 재혼하는 데다가 아들 집과 마주보면서 살게 되고 집도 아들 집과 똑같이 하게 되어서 무척 만족해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미리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이사를 오셨냐고 핀잔만 줄 뿐 역시나 별 불만이 없어 보였어요. 불만스러워 보이는 저에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곧 아기도 가질 거고 그러면 엄마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 우리 아기도 키워주실 거고 난 오히려 엄마가 우리 앞집으로 이사 오니까 든든하고 마음이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오실 거면 미리 우리한테 의논도 하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말이 앞집이지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생활이 따로 있겠냐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한테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말이야. 지금 아줌마도 없이 혼자서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 알아봤더니 앞집이 집을 내놨다고 해서 아버지를 앞집으로 이사를 오시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고 해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일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기가 막힌 말에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버님이랑 어머니를 아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나랑 왜 결혼을 했니? 그냥 함께 모시고 살지. 그러는 저를 남편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합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싶을 따름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이 제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마음이 넓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고 하면서 속아서 결혼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처럼 아버님도 얼렁뚱땅 저에게 의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사 오게 할 참이었던 것 아니었냐고 했고 나야말로 정말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제멋대로 해버린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도 트집을 잡았었죠.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서 뒤에서 험담을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래저래 일로 인해서 남편과 사이가 엄청 틀어졌습니다. 남편과 싸우다 보니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시어머니 신혼집도 우리 신혼집과 똑같이 리모델링 한 것도 소름 끼치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사를 해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느냐고 하면서 새집처럼 리모델링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깟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앞집으로 이사 오신 후로 남편에게 저희 집 비번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반찬을 하시면 저희 집 것까지 함께 하셔서 가져다 놨다고 제가 퇴근해서 오자마자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신혼집을 꾸미느라 샀던 러그나 방석도 똑같은 걸로 사서 저희 신혼집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꾸며놓고 가시고 나시면서 생색을 내셨어요. 제가 채워넣으며 그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시어머니 신혼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세팅을 해놓고 가시는데 아무도 없는 저희 신혼집에 무작정 들어와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집을 마치 자기 전시품처럼 꾸미려고 하시는 시어머니 고집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생활도 있으니 저희가 없을 때 신혼집에 오시지 말아달라고 했고 비번도 바꿀 테니까 남편에게 비번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엄청 서운해하면서 저희가 없을 때 반찬도 냉장고에 챙겨주려고 했고 집안 정리도 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눕고 싫었냐고 기가 막힌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시어머니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냉장고도 뒤지고 거실이나 방구석을 모조리 헤집고 잘 세팅해 놓은 집안 소품들을 이리저리 함부로 치우고 옮겨 놓으면 좋으시겠냐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음식 솜씨도 좋지도 않고 미처 감각도 없는 너랑 같겠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게요. 그러면 되겠네요. 어머니가 저희와 의논도 하지 않고 앞집으로 이사를 오셔서 제가 싫다는데 매번 저희 집을 어머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거면 그러는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저와도 사이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애써서 반찬을 해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집안 정리도 며느리 생각해서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싫어서 이사까지 간다고 하는 며느리는 천하에 저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사를 가면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고 마누라 단속은 남자가 잘 해야 하는 거라면서 버릇 좀 잘 고쳐서 데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질 것 같아서 남편이 다른 곳으로 신혼집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대신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모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아버지를 저희가 살던 신혼집에서 사시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앞집에 사니까 아버지를 우리를 챙기는 것처럼 잘 돌볼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아버님을 신혼집과 같은 아파트에서 사시도록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앞집으로 이사를 와서 며느리인 저와도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아버님이 들어와서 사시고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신혼집을 찾아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하셨다네요.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면 반대를 할 것이 뻔하니까 모르게 조용히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인테리어 비용도 대줄 테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시 해서 진짜 신혼집을 잘 꾸며서 살라고 하셨어요. 저야 이사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아서 남편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모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더군요. 하지만 저로서 무조건 시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기 때문에 마다하지 못했어요. 아버님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따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굉장히 화를 내셨고 배신감이 든다고 하시면서 이게 모두 다 저 때문이라고 탓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었고 남편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가 우리가 살던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를 봐서라도 저한테 하던 것처럼 아버지한테도 잘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와 연을 끊으시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 이제서야 신혼집의 분위기가 나는 듯했고 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생긴 듯해서 좋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절대 아무에게도 집의 비번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단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절제 전 남편이 앞집으로 사오게 된 격이 되어버린 시어머니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지금은 새 아파트로 이사온 덕에 알콩달콩하니 사이가 좋아졌지만 재혼하신 시어머니는 괜찮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저희 부부에게 삐지셔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남편이나 아버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말고 시간이 자동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